드디어 오늘이 왔다. HY419 반도체, 스마트폰. 감사합니다. HY012 반도체, 인공지능. HY123 반도체, PC방. 반도체계의 지옥 아니야? HY310 반도체. 너는 우주로 가라. SK 하이닉스.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드림 빅 DB.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세태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세태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 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바이오주 상승에 힘입어 84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보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큰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황 공부와 차트 공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수익 등정 30일에서는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모두 짚어주는 윤전주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캔들 교육으로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최근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자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대자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만기일 때부터 해서 금요일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느끼셨을 텐데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반등이 미약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시장에 노출돼 있던 악재 요인들이 해소된 것도 아닌데 시장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악재 요인들이 실질적인 악재는 아니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총복습을 통해서 기존에 오픈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첨삭지도 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수익이 또 발생돼 있는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부분, 무역 분쟁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불거졌고요.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또 환율에 엮어서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 딱 눈을 뜨셨을 때 어떻게 끝났어요? 다우지수가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그렇지만은 그 1%대 하락으로 마감된 흐름이 과연 주봉상으로는 어떻게 끝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우지수 기준의 주봉상의 흐름에서 여기가 무슨 색깔 선이라고 그랬죠? 이쪽 선이 빨간 선이 나오는 부분이 2017년도 12월 29일 미국 시간 기준에서의 폐장일 기준의 종가의 선입니다. 그 선의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그 선 대비해서 더 밀려 내려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수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와장창 깨져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놓고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미국장은 지금 이번 주에 몇 번 열렸습니까?
두 번 열렸죠. 오늘 아침까지 기준 잡으면. 그래서 오늘 저녁이 이제 수요일 기준에서 장이 열릴 텐데 두 번 열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예요? 중국 시장이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됐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중국 시장 개장되고 중국 지수가 3%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3%대 조정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전에 2015년도에 두 달 동안에 하루에 5에서 9% 수준까지의 조정이 7차례 이상 나왔다.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그러한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시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중국장이 휴장을 하고 화요일 날 어제 기준에 중국장이 급락을 했죠. 3%대 하락. 그걸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조정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결론은 뭐예요? 당사국인 미국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 자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어요. 예? 중국 증시 오늘 어떻게 됐어요? 반등으로 마감했어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거 2016년부터 공화당 정부 또 트럼프 정부 대선에 진입할 때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수층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터트려놨던 내용이죠. 우려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다우지수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다우지수는 30개 종목,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쓰는 건 뭡니까?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 시가총액 방식을 제대로 보시려면 S&P 500 지수죠. 500개 대형주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 지수의 흐름 보시면 문제 있어요? 아니 문제가 뭐 있어요? 아 미중 무역 분쟁 한다며. 미국의 달러가 문제여가지고 난리가 났다며. 멀쩡하잖아요. 상승 랠리 중이란 말이에요. 랠리 중.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뭡니까?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라고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났다면 어떤 종목군들에서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중국 쪽에서 IT주들에 대한 제재,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아마존이든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되고 왜? 가장 많이 올라온 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연말 대비해서 어때요? 무지무지하게 올라와 있죠? 그죠? 사상 최대 신고가를 일리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무너졌습니까? 어제 기준에 삼성전자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오늘도 반등이에요. 예? 시가총액 1위 업체 또 반도체주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너져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시황을 계속 여러분들께 주입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진시장,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선진시장, 유럽도 안 좋다는데 미국 지금 안 좋은 거 없죠. 다 긍정적이었죠. 그럼 유럽 볼까요? 독일 대표적으로 어때요? 독일이 여기를 막 깨고 내려갔어요 지금? 아니죠. 여기서 하나 더 자세히 보실 거는 미국 때문에 2월 달에 급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우지수에 하루에 1,500포인트의 조정. 미국 때문에 그런 급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약간 상승하던 것이 약간 둔화되면서 그러면서 저점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저점이 미국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기준은 지난해 연말 수준에 내려가 있어요. 막 깨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깨고 내려가서 지난해 뭐 전쟁 난다 안 난다 할 정도의 문제가 불거져 있을 때 9월 달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하는데 여기는 멀쩡한가요? 여기는 뭐 납타 협상 없나요? 다 있죠. 실질적인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어때요? 동시간대에 열리는 일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사실상 월요일 날 지진이 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월 이후에 저점이 낮아진 부분은 앞전에 상승 랠리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게 20%에 달하는 랠리예요. 이 상승 랠리 나올 때에 아베 정부의 압승, 선거에서의 압승, 정책과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 근데 이렇게 바닥을 더 찍은 건 뭐라 그랬어요? 사학 비리가 좀 터져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일부 조성이 됐던 겁니다. 대신에 돌려주는 흐름 어때요? 엄청나죠. 작년 대비 위에 있죠. 실질적으로 23,000포인트 위쪽에 있던 거는 5주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걸 빼고 나면 지금 50이죠. 고가릴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가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니까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확증이 나와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시장 조금만 밀리면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투매하고 내동매매하고 오늘 같은 날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선진지수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기분 좋을 때는 선진시장이라고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머징 마켓 쪽 볼까요? 동시간대 열리는 호주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차트를 잘못 갖고 나왔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대만 어때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연말 대비해서 멀쩡하게 위에 있어요. 밑으로 깨져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있단 말입니다. 위에. 작년 연말 대비. 아니 그러면 홍콩 항생은 어때요? 아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은 항생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생 지수 어때요? 지난 연말 대비해서 그 수준 살짝 내려놨어요. 그 수준을. 중국 볼까요? 마지막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중국 증시 보셨어요? 언제부터 다른 막 여러 군데 정보가 나오는 곳에서 중국 얘기했습니까? 언제부터 브릭스 시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러시아 증시, 인도 증시, 브라질 증시, 중국 증시 이런 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쪽 변동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연동을 받을 것 같아요? 연동 안 받아요. 지금 얘네 밀려 내려온 게 몇 %인지 아세요? 18%입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500포인트 넘게 밀려 내려온 거예요. 예? 2600포인트에서 18%, 20% 기준 잡아주면은 500포인트가 깨져 내려온 거라고 지금. 지금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연동돼 있습니까? 이렇게 장대음봉 떨어져 내려올 때 연동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지금 무역 전쟁이 나오고 있다는데 2월보다 캔들이 더 작아요? 말도 안 되죠. 어제 잠깐 조정받다 오늘 반등 나와요.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런 얘기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 전부터 나왔던 2016년부터 나왔던 얘기를 왜 지금 조정만 나오면 그 얘기를 꺼내냐 이거예요. 다시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 주봉입니다. 주봉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꼬리 달고 돌리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망치. 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그럼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럼 미국과 중국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 멀쩡하잖아요. 그럼 왜 밀렸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가격 조정인 거야. 이걸 왜 억지로 갖다 꿰맞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때 당시에 조금 전에 제가 독일, 일본 제대로 자세히 보시라고 그랬죠. 독일과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더 깨져 내려갔죠. 독일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경기가 조금 더 둔화돼서. 일본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사학비리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안 밀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왜 더 셌던 거야? 경협주가 가서? 경협주가 시장에 미치는 지수 영향력이 있어요? 없죠. 시장 지수 하나 제대로 읽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냥 뉴스 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닌 이런 PPT 자료라도 가지고 나와서 글로벌 증시 보여드리면서 상관없습니다. 뭐 문제 없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내용들 다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뭐 문제 없네.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눈 딱 뜨고 앉아서 무역 전쟁이 있어요. 달러가 지금 강세예요. 원화가 약세를 떼어서 외국인이 팔아요. 외국인이 팔면 뭐? 외국인이 팔면 시장 밀릴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거짓말에 자꾸 넘어가세요?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제까지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죠. 이 공포감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의 2008년까지, 97년부터 2008년까지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중에 매도 우위가 연출됐던 지점만 자세하게 넣어드린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03년 랠리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 2003년 랠리 이후에 쭉 강세를 띠고 올라갔죠. 거기에 기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은 어때요? 이때 당시 기준에 외국인들 내리매도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 거부터 박스를 딱 쳐드렸죠.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가 연출됐을 때 시장 흐름입니다. 이것도 복잡하죠. 가장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 다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신흥 시장에서 또 선진 시장으로 넘어오는 과정. 브릭스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를 계속 열어줍니다. 열어주게 되는데 외국인들 지분 한도 열어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IMF 때에도 지분한도 열어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사요. 어떤 바보가 시장이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어떤 바보가 지분한도 풀어줬다 위로 사재깁니까? 어떤 바보가 위로 사재겨요? 지분 분명히 증가하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시장 어때요? 곤두박질 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흐름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때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냐면요. 7.3% 감소죠. 금액 기준으로 55조를 팔았어요. 55조를 2년 동안 한 달에 거의 1조 5천억 2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시라 그랬죠. 그래야만 시장 분석이 된다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2014년 12월 2일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1억 주 이상을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습니까? 올라가 있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땡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개인들이 한 천 몇백억 뺏겼죠. 그럼 천 몇백억 뺏기고 시장 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옵니까? 예? 천 몇백억에? 바보들이에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3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1,000억 정도 개인들이 뺏겼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5조 매수 매도가 있단 말이에요. 매수와 매도를 어느 업종에 어느 강도로 했느냐.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이 어느 업종에 어느 강도로 얼마큼의 매수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시장이 견인되는 부분을 해석해야지 무조건적으로 1,000억 팔아서 오늘 올랐네요. 1,000억 팔아서 오늘 빠졌네요. 그런 개념의 시황을 보시니까 자꾸 마이너스 계좌가 형성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주식형 펀드에 한 달에 2조씩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8조짜리 주식형 펀드 잔액이 74조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전부 옆집 우리 똥주 형님들 주식형 펀드에 자산을 넣어주시는 바람에 그 기준에서 시장을 견인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런 관점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전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고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 어떤 강도로 매수 매도가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교육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자료들 있죠? 여러분들이 HTS상에서 사실상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자료들 또 앞에 선 그려드린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삭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녹화방송 다시 보시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보시는 거하고 다르죠. 거기다 첨삭지도는 왜 필요하냐면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뒤에 보시면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 오늘 상한가 가버렸어요. 예? 거기다가 삼성전기 어떻게 했어요? 52조 고가를 해요. 어제 오픈해드린 종목 그 종목 오늘 또 한 장 중에 한 5% 6%씩 올라왔어요. 그 우습습니까? 아니죠. 교육 첨삭지도 9시부터 진행해드립니다. 오늘 9시부터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오늘의 반등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과 해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우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보내드리니까요.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노하우와 자료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이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이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부터는 제대로 옥석 가리기 안 하시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개인 시청자분들께서는 극대형주 이외에 중소형주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해 9월까지 시장이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올 때
오히려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9월 이후에 바이오주들의 테마, 그리고 올해 들어서 4월입니다. 2월부터 공개되긴 했지만은 4월부터의 경협주의 테마, 이런 부분에서 일부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또 바이오주들의 대부분 깨져 내려가 있으시고 경협주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부터의 개선폭은 오늘의 흐름,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의 흐름만 확인하면요, 어떤 업종을 사셔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9월처럼 제대로 된 업종, 또 쉬운 종목, 이런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시장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놓고 보시면은요, 오늘 시장 지수가 대략적으로 뭐 30포인트 근처까지도 올라왔다가 3포인트, 24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죠.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서 이 지수를 누가 땡겼는지를 보셔야 돼요. 경협주가 땡겼나요? 아니죠. 바이오주는요. 바이오주는 그나마도 시가총액 비중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이 5.98%였어요. 근데 어제 밀려 내려가면서 5.7%대로 시가총액이 깨져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 한 4.96%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지수를 바이오에서만 8포인트를 땡긴 거예요. 경협주들의 시가총액보다 바이오주의, 제약주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 끌고 간 게 뭐예요? 오늘 막 난리가 났죠. 주구장창 막. 예? 테마주들도 대부분이 IT 관련된 장비, 부품 혹은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막 날라다녔어요. 삼성전기 52주 고가 랠리 나오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막 장중에 4%, 5% 움직이고. 그죠?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수준에 놓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이 1.2%가 강세를 띄었어요. 삼성전기 52주 고가 랠리 막 6%, 7%씩 움직여버리고, SDI 마찬가지로 5%, 6%씩 움직여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시가총액 비중이 다시 어제 기준에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29.9%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 비중이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 움직여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올려놓은 시가총액 기준에서의 지수 견인력 11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11포인트 여기서 땡기고 또 여기서 땡겨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몇 포인트 안 되는 부분은 나머지 쪽에서 나누어 가지고 간 거죠. 아직까지도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수가 아직도 2400을 못 넘겨놓은 상태예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극대형주, 예를 들면은 오히려 현대차는 13만 원까지 내려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중반등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눌려버렸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잘 버티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 LG화, 뭐 KB금융 이런 쪽이 오늘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수 반등입니다. 그러면 극대형주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과매도 권역이니까 조금만 움직여주면 시세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7월, 8월 실적 차례 또 접어들어요. 오늘 IT가 왜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들께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렸던 삼성전기, 뭐 SDI, BH, 뭐 RNSF 전부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3월에서부터 4월까지 요 기준 동안에 3월, 4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적게는 한 8%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종목들을 매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쫓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 조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눌러줬죠. 그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움직임을 오늘 준 겁니다. 이 흐름은 계속 지속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7월, 8월까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체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0%까지 매수한 업종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빠진 것도 사실은 덜 빠진 거고 반등도 엄청나게 센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 강하다는 거 아시고, 두 번째는 금융, 화학,
그리고 철강에서의 포스코. 여기까지가 실적주입니다. 여기까지가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이 2016년부터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바이오주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주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더라도 역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육 내용이 바이오주 그리고 각각의 종목군들별로 특징적인 4대 천왕 패턴을 배웠죠. 그 종목군들 한 번씩 마지막 점검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더 당겨서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전기전자 업종.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전자 업종 놓고 보시면 어때요? 시장 대비해서 더 밀려 떨어져 내려와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에 계속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망치형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못 올라오는 쪽은 못 올라오고 올라가는 쪽만 갑니다.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지금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잘 거친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장 지수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 표시해드린 부분이 BH 부분 맨 끝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 52주 고가 랠리 또 나왔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그 개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인데 만약에 이게 거품이면 올라타면 큰일 나죠. 낙마하죠, 낙마. 달리는 말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의 기준에서 보시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진행해드린다 그랬죠. 제약바이오 AS 어제 해드렸고 오늘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면서 바이로메드 그나마도 지켜보시려면 바이로메드 정도가 캔들에서 모양새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호텔신라 부분 자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언제 들어가요? 사실상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망치형 뜨고 이게 뭐예요? 4대 천왕 이제 오늘 복습인데 이게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그리고 나서의 시세 부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단기간에 어찌됐건 간에 그게 공매도 상환이든 뭐든 어찌됐건 간에 단기간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그 매수 평균 단가가 20만 원 수준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정폭이 깊었었죠. 그럴 때에 캔들의 모양새 나와줄 때에 접근 범위가 가능하다.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바닥 대비 이만큼씩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러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주봉상으로도 샛별형이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일봉상의 장대 양봉처럼 주봉의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아쉽다 보니까 눌림목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4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잡아드리고 그 위쪽에서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할 때는 들어갈 수 있다. 밀려내려면 무조건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해야 된다. 굳이 미련을 갖고 갈 필요 없다. 이런 거래량 갖고는 그 앞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의 흐름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주봉으로도 마찬가지.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러면 어제 제약바이오 무너졌죠. 그럴 때에 그나마라도 보신다면은 바이오로메드 망치형이 떠 있으니 그 정도는 모실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없으니 다소 제한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오늘 어때요? 오늘. 결국은 돌려놨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힘들죠. 주봉상에서. 내일 기준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움직임을 준다면은 그렇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물량 조금 더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내일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지 못하고 요 음봉의 절반을 크게 되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수형 떠 있고 장악형 떠 있고 장악 확인형 떠 있고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익 냈어요. 대박이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정도 안 올라온 종목이 어디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IT 종목 중에서 멀쩡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종목에서. 미련 갖지 마십시오. 바이오주는 더 이상은. 자,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됩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전부터 해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계속. 요거 정리해서 오늘 마지막 교육을 진행해 드릴게요. 요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전서구형 떴습니다. 비석형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고점에서부터 과도하게 조정을 받아왔고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 인식을 잡고 있으니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와버렸어요. 시가가 여기죠. 개파락 나오고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음봉이 작은 음봉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돌릴 때 오히려 매수. 그러고 나서 요 짧은 구간에만 10% 이상의 수익. 예?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긴 거래량이 없습니다만 거래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석배령 뜨자마자 따냐? 시초가 대비 고점을 못 넘기고 밀려요? 전량 차익 실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전량 차익 실현 50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이게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전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그 다음날 이렇게 밀려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상장 주식수가 6,600만 주고 26조 7천억짜리가 하루에 17%가 빠져버리니까 시장 지수를 9포인트를 끌고 내려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거품이었단 말이에요. 거품이어서 두들겨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확실성이 있어서 못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회복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신 분들,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석배령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정리를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재편입해서 이 수익을 다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꼬리 달렸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안 쳐다보면 돼. 매수 사인이 안 나와요. 매수 사인은 언제 나옵니까? 요때 또 나와요. 요때. 캔들의 음봉의 절반 이상을 돌릴 때. 근데 이때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애매해요. 거래량은 있지만 그럼 단기 공략 정도의 수준. 그것만 가지고도 10%의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리가 됐어야 여기서 편입이 되고 여기서 편입이 되는 거지. 여기서 정리 안 돼놓고 여기서 추가 편입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갖고 온 물량 계속 지금 갖고 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바이오주 딱 올라오면 삼성바이오로스 10% 올랐죠. 축하합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계속 이런 종목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인데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시가, 종가가 여기죠. 그리고 시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예요. 요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봉. 여러분들이 꼬리 달린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량 거래량, 분식회계 관련된 내용, 악재, 그것 때문에 터진 거래량 속에서 음봉이 이만한 거면은 요 라인을 돌려놔야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돌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으면 그에 맞는 거래량이 어딘간 터져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연찮게 잘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지. 대부분은 여기서 정리 못해서 곡소리 나다가 반등 나오니까 미련 갖고 못 버리다가 교육 방송 맨날 보다가 결국은 안 해. 그리고 나서 깨져내려면 또 손절. 오늘은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고 여기서 다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꼭 저는 이거 매매하시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만 갭 상승이 이만큼 나와주고 움직임 폭이 나와줄 때에는 그렇다면은 요 음봉의 절반을 돌려놓을 때 그땐 따라붙을 수 있죠. 단기 공략에서만. 아니 얘를 1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갖고 있는 물량 지금 매매가 단기 매매든 뭐든 되겠어요? 손절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시간 없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AS는 첨삭시도 또 더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렇습니다. 주봉에서도 분명히 이 라인을 그려드렸어요. 이게 44만 원, 45만 원대의 가격입니다. 여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결국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45만 원, 43만 원 기준점 잡아드리고 이탈되면 가차없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다시 이런 데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을 갖는다면 이런 데서 다시 야 거래량 다음 주에 조금만 실려줘라. 응? 망치형도 떴고 장악형도 떴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한 경우에는 이거 되겠어요? 바이오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첨삭지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오늘 52주 고가 나온 IT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삼성전기 맨 처음에 여기서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삼성전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와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그거 줘. 그게 LG 디스플레이겠지. 같은 IT인데도. 근데 그쪽은 실적이 안 되죠. 실적이 안 되니까 수급도 안 되죠. 걔는 주구장창 깨지고 있어 지금도. 얘는 주구장창 올라가요. 왜?
실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외국인이 쌍끌이를 들어옵니다. 지금은 저평가냐? 저평가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땡겨놨어. 근데 지금 그게 추세인 거야. 바이오주들은 많이 안 땡겼나? 너무 많이 땡겨놨지만 자금이 몰리고 심리가 몰리다 보니까 가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예? 삼성전기를 지금 저평가라고 그러고 야 앞으로 업하이 끝내주고요. MLCC가 앞으로 끝내주고요. 그거는 좀 오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저평가 국면은 넘어섰습니다. 근데 계속 사재껴. 계속 사들이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올라가다가 눌려 내려올 때 이런 구간에서는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 분명히 받을 때 내리 주구장창 5에서 10거래를 빠져야 된다. 그게 아니죠. 추세적으로 눌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계속 상승이야. 계속 방송 갖고 나오고 이때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보수적인 보수적인 목표 주가가 수급 기준에서 14만 원. 잘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공격적인 게 1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급이 지금 16.74%로 나옵니다. 근데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해. 그렇게 되면서 20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19일 날에도 18일인가요? 월요일이 18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방송하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18일 날이에요. 예? 수급이 또 늘어났어. 목표 주가 상향은 그 이전에 해드렸고요. 수급이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수급 기준에서 목표 주가 상향 15만 원, 공격적으로 20만 원. 근데 15만 원 오늘 넘겨버렸어요. 15만 3천 원 가버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제약바이오 뭐 비교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단순 논리로 보세요. 시장에 뭐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숨겨놔. 보이는 대로 가시면 돼. 보이는 대로. 예?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시장 견인한 게 뭐예요? 2년 동안. IT, 금융,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화학, 그리고 철강 계속 내리 날아갔죠. 포스코만. 왜 그래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이 개선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 거지 무슨 바이오처럼 테마가 불어서 수급도 없는데 실적 확인도 안 되는데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경협주처럼 실적도 없는데 300억짜리 2,500억 만들어 놓고 대장줍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60조가 넘는 하이닉스도 그 전에는 18주뿐이 안 했어요. 280%씩 올라온 거야. 뭘로? 실적과 수급을 바탕으로. 이제는 쉬운 장이 다시 왔어요. 너무너무 쉬운 장이. 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IT, 웬만한 IT 종목 또 1차 벤더들 그쪽에 3월, 4월에 벌써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8에서 20%의 매집이 돼버렸어요. 8%에서 20%. 삼성전기 그래서 월봉으로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얼마? 21%예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일봉이 얼마야? 예? 보수적인 목표 주가 14만 원 적어드릴 때 그때의 수급이 얼마였어요? 16% 매집이었다고요. 5%를 더 샀다고. 무지하게. 그렇게 사고도 올라온 폭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얼마 샀냐면요. 1조 5,400억이고 약 1,600만 주입니다. 이게 7,400만 주짜리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쌍끌이로 산 종목 갖고 와보세요. LG전자하고 몇 종목 없어요. 조 단위의 쌍끌이 매집이 몇 종목 없다고.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조금 더 산 거는 신라젠 같은 경우 33% 샀죠. 예?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에서 20% 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크기들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이때 보시면 꼬리 달려있어요, 이때. 예? 시장에서 환율 어쩌고 얘기하고, 뭐, 미국하고 중국 무역전쟁 나고 어쩌고 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얘가 많이 빠질 거다, 어쩌고. 그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일봉으로 보실까요? 일봉으로. 3월부터예요, 3월부터. 예? 아까는 재작년 12월부터, 2016년 12월부터라면은 이거는 올해 3월부터예요. 다시 월봉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될 게 2016년도 요때부터 해서 매집이 단행돼서 쭉 오다가 요 구간 있죠. 11만 4,500원이 여기가. 예? 이런 것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종목 한 번에 사보셨으면 11만 4,500원이 꼬리 달린 고점이고요. 실질적인 고점 한 10만 원 선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못 간 거는 수급이 정체였다고. 정체 내지는 조금 나왔어요. 12% 매집했다가 3% 차익 실현 나오고 그리고 다시 매수했다가 뭐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 고점 못 뚫다가 뚫은 게 여기서 확 들어와 버립니다. 3월부터 그냥 무지하게 들어와 버려요. 3월 5일부터.
그날부터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그날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들어오면서 이만큼 더 들어온 거예요. 10% 정도 더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빵빵빵 가버리죠. 그 일봉 보실까요? 이게 그냥 여기에서 이게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3월 5일부터 쫙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요 1조 5천억 왔는데 죄송합니다. 요것만 못 고친 거고 980만 주 몇 퍼센트? 13%. 매수 단가가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가 12만 원 정도 수준. 11만 9천 원. 그럼 12만 원이라고 따져도 개인들이 판 게. 그러면 얼마? 1조를 넘는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3월부터. 1조를 넘는 수급이. 왜 들어왔냐고. 뭐 테마주야? 바이오주야? 막 거품이야?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걸 명분으로 쌍끌이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평가냐? 저평가는 아니지. 예? 저평가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기 목표 주가로 들였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와 버린 거고요. 그럼 지금의 전략은 어떻게 돼? 지금은 추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패턴에서의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해놓으시고 다음 주부터 매월 이평선의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추세를 이탈할 때 난 좀 단기적으로 미중을 줄였다 다시 사고 싶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MLCC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3월 대비 71%를 끌어당긴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을 보면은 다른 종목도 발굴을 하셔야죠. 어떤 거? 지금 잉태형의 기준에서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종목이 나왔어요. 사막 콘덴서. 첨삭지도 때 무지하게 말씀드렸죠. 얘도 3월 5일이야. 3월 5일부터 내리 매집을 했어요. 802억 원. 6월 12일까지. 왜 6월 12일까지 해놨냐면 6월 12일 이후에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앞전에 6월 14일 날 이런 흐름을 첨삭지도에서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갭이 나오고 여기서 갭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라인에서 9만 원 넘기면은 오버슈팅인 데서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리됐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돼버리죠. 결론적으로 수급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도 교육을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막 콘덴서도 MLCC. 삼성전기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52주 고가 랠리가 나와. 그럼 사막 콘덴서가 반등을 막 하고 있어요. 따라 붙어야 안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 어떻게 됐어요? 167%. 다만 삼성전기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습니다. 이제. 이쪽은 어때요? 시가총액이 아직 1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막 콘덴서를 매매를 하신다. 그럼 삼성전기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추이나 방향을.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첨삭지도에서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종목명을 뺐어요. 상한가 가서 2천억이에요, 사실은. 예? 상한가 가서 2천억. 그 방송에서는 적합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부터 작년 12월부터 관심권에 놓여져 있었다면, 그럼 이 종목이 뭐냐? 전기차 관련 업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경협 테마, 바이오 테마 빼버리고 전기차 관련 테마, IT 부품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근데 오늘 얘가 히트를 쳐준 거예요. 상한가.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거래량 죽으니까 어때요? 테마주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거래량 한번 반짝, 거래량 한번 반짝.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일부 수반. 이게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의 기준에 뭐가 떴어요? 잉태형이 떴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전기차 관련주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 반등 나올 게 뭐라고 그랬어요? IT 쪽에서 나온다 그랬죠. 띵! 어떻게 했어? 엄마 상한가 같네. 그럼 예를 들어서 띵! 요거 똑같은 종목, 요런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오늘 맨 끝에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똑같은 추세예요.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비슷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맨 마지막 타임에서 오픈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 종목 보시면 어디서부터 편입이 될 수 있어요? 잉태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음봉이 장대봉이란 말이에요. 요 절반을 넘길 때부터 평상시 봐왔으면 절반을 넘길 때부터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잉태 확인형이 뜨는 요 라인에서부터 26,500원에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밑에서 들어가든 위에서 들어가든 최소 10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창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띵! 이렇게. 여기서 혹은 여기서.
교육만 받으면은 개장 초부터 거래량 터졌는데 교육만 받으면 이런 종목을 왜 못 사시냐고. 맨 끝에 이러한 패턴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 잉태형에 대해서 어제도 오픈해드린 종목, 오늘도 이 종목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나머지 이제 첨삭지도 때 해드릴 내용들 보여드릴 텐데 SKC 코롱 PI도 마찬가지죠. 예? SKC 코롱 PI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위치 예?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오픈을 해드렸었고 주봉상, 일봉상 예? 이제는 수급들이 이쪽으로 몰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건 뭘 배운 거예요? 지금 잉태형 배웠죠. 잉태형 그 다음에 잉태형에 대한 복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망치형에 대한 복습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장학형에 대한 복습이 되겠죠. 호텔 신라입니다. 4월이에요. 이게 4월. 빠르게 넘어갈게요. 4월에 요만한 크기의 방송해드렸는데 크기가 점점 커지죠. 월봉 크기가 5월. 예? 그 다음에 쭉 계속 6월이 여기입니다.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요 그림을 제가 수정을 안 해놨네. 그냥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음봉으로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랑 똑같아요.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비싸긴 뭐가 비싸?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해갖고 있는데 33%를 매집을 했는데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여기서 또 장학형을 또 줬는데 확인형까지 줬는데 또 눌려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 있었죠. 오늘 기준에 12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됐어요. 부담되시면 12만 원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12만 원 살짝 이탈돼서 편히 그러고 나서 12만 5천 원이야. 몇 프로야 그러면 하루에. 눈에 보이는 종목 속임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예? 여러분들이 자꾸 되도 않는 테마주에서 뉴스 보고 공시 내용도 아니야. 뉴스 내용을 보시고 뉴스 가지고 자꾸 뭔가 판단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수급.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수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때 오픈해드릴 종목이에요. 예? 9시부터 첨삭지도를 할 거예요. 9시부터 해드릴 텐데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 시황을 말도 안 되게 윤정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뉴스하고 완전히 달라. 그리고 다른 데 채널 돌리면 나오는 쪽하고는 전혀 달라. 시황 자체가 달라. 안 그래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갖고 나와서 뉴스 신문 기사 내용 읽고 앉아있을 때 윤정도 뭐라 그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고 자료들 다 보여드려버리죠. 그 PPT 자료가 한 강의당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이 21강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료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오늘 21시 첨삭지도 할 때 그 자료 나눠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시황을 제대로 읽어내야 이번 반등에서 어떤 옵션이 강할지를 예측할 수 있죠. 경협주 올라온 것 같지만 고점 대비 20에서 40%씩 밀려 있어요. 바이오주 오늘 올라온 것 같지만 어제 깨지고 여전히 바닥입니다. IT주 고공행진이죠. 고공행진. 그것을 어제까지라도 잡아냈어야 돼요. 그럼 오늘이라도 또 잡아내야 돼요. 오늘은 총 여러분들께 3종목을 오픈을 해드립니다. 이 3종목 놓치시면 땅을 치고 이제 후회하실 수밖에 없어. 왜? 이 반등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내일 한 번 더 움직이고 살짝 눌린다 할지라도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실적철 상당한 탄력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뭐예요? 잉태형이 떴죠? 고맙게도 오래간만에 상승 잉태형이 떴습니다. 별 2개예요. 내일은 잉태 확인형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밀려 떨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절반 라인만 넘겨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요겁니다. 장학형이 떠서 땡큐지. 엄청 별 3개짜리잖아요. 캔들 2개. 마지막 종목은 뭡니까? 어제 방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방송해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음봉 크기가 축소가 됐죠. 일봉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 일봉이 이겁니다. 오늘 추가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응? 말씀드렸죠. 얘는 3월 5일도 아니야. 삼성전기처럼 3월 5일도 아니야. 4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삼성전기 수준만큼 19%를 매집. 지금 매수 평균 단가 수준. 오늘 샛별형 빵. 어제도 오픈을 해드렸고 오늘도 오픈해드리는데 이걸 놓쳐요?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보여드린 상한가 종목이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곳 좀 넘기고 랠리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9시에 첨삭지도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도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이제 잠시 후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문가님의 천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자료와 비밀 종목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는데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제 잠시 후 바로죠. 밤 9시부터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자료와 함께 종목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등전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최근에는 남북 경협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역시 바이오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 유망 바이오 벤처를 인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해 주신 바이오 종목들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숨겨진 바이오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초 혹은 세계 1위와 같은 강력한 재료를 보유한 바이오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엄청난 주가 폭발이 터져나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메디톡스라는 종목은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 4번째로 개발한 보톨리늄 원천 기술로 60여 개 국가에 수출을 성공시키며 2만 원대 주가가 60만 원대까지 무려 30배나 급등했고요. 다음 보시는 인바디라는 종목은 세계 1위 체성분 분석기 개발에 성공하며 2천 원대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치솟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인바디와 메디톡스를 그대로 빼닮은 세계 1위 독보적 원천 기술을 보유한 단돈 4,000원대 바이오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디톡스와 인바디의 성장 스토리를 재현하고 있는 단돈 4,000원대 종목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먼저 메디톡스가 전 세계 4번째로 보톨리늄 원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60여 개 국가에 수출을 성공시키며 주가가 30배나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종목은 전 세계에서 단 7개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원천 기술로 무려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한 전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자, 이건 세계 최고의 독보적 바이오 기술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성과고요. 이미 정부와 관련 업계 공식 인증을 확인한 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바디도 체성분 분석기로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00원대 주가가 5만 원대까지 폭발적인 급등이 터졌는데요. 자, 이건 한마디로 메디톡스보다 강력한 바이오 재료에 세계 1위 인바디급 초대형 스토리가 재현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최근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라는 메가톤급 재료까지 임박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4,000원대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료만으로도 엄청난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재료가 또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억 명이 감염되고 50만 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 분야에서 오늘 이 기업이 획기적인 바이오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바로 이 바이오 신기술이 유럽에 이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판매 인증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특히 아직 판매 승인 직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다국적 기업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일부 언론사에 노출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이 수십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면서 연일 긴박한 수급 신호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산중바닥 최저점에서 나오는 강력한 수급 신호라는 점에서 4,000원대에선 다시 볼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메디톡스의 원천 기술과 인바디의 세계 1위 등급 재료를 동시에 겸비한 단돈 4,000원대 메가톤급 바이오주를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독보적인 바이오 기술 하나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수출을 성공시키면서 당당히 세계 1위에 등극한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특히 내년 7억 명이 감염되는 치명적인 질병을 해결할 바이오 신기술이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앞둔 초대형 재료까지 임박해 있어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는데요. 게다가 현 주가 4,000원대 자리에서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이 수십만 주를 집중 매집하는 등 강력한 수급 신호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 지금 4,000원대 자리에서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